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고향 밀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에 오니까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현재 쌀 재배농가, 그러니까 벼 재배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희망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의 공익적 기능, 논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점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공익적 기능 중에서 우리가 들녘만 보더라도, 식량 공급을 제외하고라도 이 들녘만 보더라도 평온한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공익적 기능. 어떻게 보면 사말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들녘에 이제 들판만 봐도 배가 부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과거에 이제 우리 들판과 현재의 들판 많이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면 반대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반대쪽 화면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말 그대로 화이트하우스입니다. 화이트하우스 하니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연상케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지만 바람에 따라 다르긴 하죠. 이 백색 터널이 지금 나옵니다. 전국에 우리 논 면적은 사실 76만 헥타르 정도 되지만, 실제 이제 그 벼를 제외하는 면적은 한 73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물론 벼 그 대체 작물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작물 외에 이 이제 화이트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색 터널이 막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머시멜로죠. 머시멜로인데, 이게 이제 사료로 대체적으로 소위 사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연밭이 지금 논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밭은 꽃을 보기 위한 관상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뿌리를 활용할 수 있죠. 이 뿌리는 실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열 터졌을 때 일어납니다. 코피 났을 때 많이 먹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불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 피운 그 꽃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연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요즘은 연을 또 연잎밥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이제 들판을 쭉 보시면 아마 여기가 밀양에서 단일 부락으로서는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만추, 이제 거의 추석도 지나고 벼가 노랗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얗게 터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1970년대 통일벼를 이제 육성을 해서 그 이후에 식량의 문제, 배고픔을 어느 정도 달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 백색 필름이 들판을 많이 덮게 되었죠.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한 4만 5천, 5만 헥타르 정도가 이 백색 필름으로 덮이거나 유리 온실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시설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들판을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행복한 푸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촬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가을
들판을 보면서 그냥 즐거움을 찾고 고향을 생각하고 쌀 재배, 그러니까 벼 재배라고 미리 얘기해야 되겠죠. 벼 재배를 통해서 쌀을 생산하는 우리 농가들의 어떤 실험에 잠겨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자는 차원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 옆에 보면 길 옆에 지금 콩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콩은 뚝과 소위 라이조비움 뿌리에 이제 근류균이 있죠. 뿌리혹 박테리아 속에 근류균이 있어서 이게 공중에 있는 질소, 공기 중에는 엄청난 질소가 78% 정도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콩 외에는 다른 작물들은 거의 흡수를 못합니다.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비료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콩을 재배하면은 질소비료를 적게 줘도 된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을 주변에 심어 놓으면 토양 비옥도도 높이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콩이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나무가 하나 잡혔습니다. 이 나무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뽕잎이죠. 저 뽕나무의 역사는 우리가 선사 시대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이제 역사가 깊습니다. 그 사만 때부터도 또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뽕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에는 뽕을 주로 벌레를 이제 사육을 하죠. 벌레 중에서 이제 누에죠, 누에를 사육을 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명주시 비단이죠, 그죠? 비단을 짜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누에 자체의 기능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당뇨병을 치료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 중에서 우리가 일반 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용 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쪽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들녘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이제 축사, 조그만 축사죠. 축사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기농기촌 인구들이 많이 증가했었죠. 지금은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58년 개띠들이 가장 많다고 하죠.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1900 그러니까 63, 4, 5년도, 6년도까지는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0만 이상이었죠, 연간 출생률이. 지금은 30만 명대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10만 명대로 지금 출산율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0.7 얼마로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거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합니다. 자, 어쨌든 그 주위에 그 결혼하신 자녀분들이나 분들 있으면 결혼하면 정말 이래서 좋다 하는 점을, 장점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들판을 지나면서 또 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들녘은 논두렁에 전부 콩을 다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소 고정 기능도 하고, 또 이 콩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장류콩이죠. 장담아 먹는 콩.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콩나물 콩이죠. 콩나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콩나물 콩 외에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반미콩, 소위 이제
고추청장, 검정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콩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방법으로 활용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콩을 주로 유료 기름, 그러니까 콩기름을 짜기 위해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거의 뭐 99%가 그 유지작물로서 콩을 이제 기름 짜는 데 씁니다. 그 일명 콩기름이죠.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이제 주로 튀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기름을 가지고 많이 튀기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배어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배가 잘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속담 중에 배도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기를 숙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봄에 이제 한 알의 배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1000배까지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 이 벼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품종에 따라, 목적에 따라, 재배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최대 1000배까지의 그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벼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하는 역할이 뭐 식량 생산의 기능에서 보면 대단하고 엄청나죠. 그래서 뭐 전 세계 60% 정도의 사람들이, 인구가 쌀을 먹고 있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벼를 우리가 쌀로, 밥으로만 지금까지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밥을 잘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쌀이 과잉 생산되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했죠.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면은 생산량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우리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질 차원에서 밥맛이 우리하고는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쌀, 벼 관계자 연구자분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든지 유기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이런 이제 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잡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야생배어 같은 것, 그러니까 백미, 소위 와일드라이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발생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빨리 조속히 이제 이상목을 잘라야 됩니다. 이상목을 잘라서 이 토양에 탈립이 되어서, 그러니까 나달이 떨어져서 입는 피해를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품종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것은 노랗게 이제 익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초록을 많이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품종에 따라 차이도 있고 시비량에 따라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실 때는 지금 제가 경험에 의하면 한 동네 마을에서, 또는 구역, 단지가 되겠죠. 단지에서 단일 품종을 똑같은 시기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물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물 관리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물이 이제 대체적으로 동시에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물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좀 트러블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단지죠. 한 단지 내에서 조금 계획적으로 이양식이나
또 파종 시기를 조금 달리하고 품종도 좀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한 두세 개 품종으로 조금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이제 중간낙수죠. 그러니까 이제 출수, 소위 이삭이 폐기 전 30일에 이제 어린 이삭이 지상부 두 번째 마디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질 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에 한 일주일 중만생종 배의 경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물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중간낙수로 하는데, 지금 올해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최대 한 3주까지 물을 떼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양의 시대지만 지금은 밥맛, 품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관리를 잘해야 되고, 논에서 또 물을 담수를 하다 보니까 메탄 생성균의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메탄 가스가 논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메탄 가스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괴력 면에서 볼 때는 임팩트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메탄 가스가 이산화탄소 가스보다 한 20배 정도 활력이 크다 그러죠. 그래서 메탄 가스를 저감하는, 발생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 낙수는 필수적으로 하고, 가능하면은 뭐 건답 재배를 할 수 있으면 건답 재배 쪽으로 가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앞으로 남은 예의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콩을 보시면 콩이 잎이 있고 꼬투리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예, 꼬투리에 이제 열매가 안에 이제 콩알이 차죠. 보통 한 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노랗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누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누렇게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 상태로 보면 논바닥에 이제 완전히 절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대고 있던 관계를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펼 때 출수부터 한 30일에서 35일 정도간 물은 유지해 주는 것이 후반기 밥맛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출수를 하는 것이 동시간대에 딱 나오면 좋는데 동시간대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제 이삭 자체가 어떻습니까? 한 포기 내에서 이삭이 15개, 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또 이 한 필지 내에서도 출수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이제 우리가 청미라든지 또는 먼저 출수한 것은 잘못하면 동알림이 깨지는 쌀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쌀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출수를 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물 관리를 후반기로 하면서 깊게 되면 안 됩니다. 걸러대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론 토양 조건에 따라서 물 빠짐이 잘 되는 데는 조금 이제 한 5일마다 한 번씩,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물을 떼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농업 행위를 하시는 농민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 품종은 조금 전에 이제 옆에 논하고 조금 다르죠, 뭔가가. 예, 저쪽은 많이 익었다, 요거는 좀 덜 익었다 하는 거죠. 품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는 지금 그 숙기가, 등숙 시기가 좀 늦죠. 그래서 저쪽에 조금 전에 봤던 저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후면은 수확이 가능하고, 저거는 완전히 황숙기죠. 지금 요것은 이제 호숙기를 지나서 이제 황숙기에 접어드는 경우입니다. 요건 한 20일 정도가 있어야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녘을 오늘은 살펴봤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들녘이 하나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 들녘 곳곳에 하얀색 비닐이 멀쩡히 되고 있다.
그래서 덮여져 있다. 그 농촌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참 이런 장면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장면, 그러니까 그 비닐 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덮여져 있다. 이게 우리 농촌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